제 채널 이름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고 돌이켜보니까 회사에서 세운 목표들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스스로 세운 개인적인 목표는 하나도 못 이뤘더라고요. 목표 중에 하나로 올해는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 아프다는 핑계로 결국 미루다 보니까 한 해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경쟁률을 뚫고 대회를 신청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느끼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올해를 그냥 넘기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도전 하나는 남겨보자라고 결심을 했죠. 그리고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익숙하고 개인적인 것을 도전 과제로 골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스스로 러너라고 단정짓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달리기 하는 사람으로는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의 25년을 마무리하는 도전 과제는 30일 매일 달리기로 정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하루 5km, 총 150km 이상을 달리는 거였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는 도전이었어요. 가이드가 필요했고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봤죠. 댓글들도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댓글에 생생한 이야기가 꽤나 많았는데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았어요. 욕심을 내면 부상이 온다. 너무 빠르게 뛰지 마라. 아무 변화가 없고 고생스럽기만 하더라. 무릎이 아파서 한참을 고생했다. 솔직히 속으로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는 10년 넘게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도 예외 없이 도전이 끝나고 나니 무릎이 아파서 12월에는 많이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중은 겨우 1kg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고요. 좀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지 오늘은 저의 30일 도전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제가 했던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달리기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록들이 제가 11월에 실제로 달린 기록들인데요. 11월 한 달 동안 201km를 달렸고 보시면 대부분 5에서 7km의 거리를 달렸고요. 그런데 중간중간 10km, 11km, 12km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열심히 뛰었다는 기록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게 계획된 장거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날의 컨디션, 날씨, 기분에 따라 그냥 길게 뛰고 싶으면 더 뛰었어요. 문제는 계획이 없이 달리다 보니까 이지런, 리커버리런 이런 개념과 계획도 없이 그냥 달렸고 그 다음 날에도 쉬는 날 없이 휴식이나 회복은 고려하지도 않고 달리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일 달리기가 훈련과 성장이 아니라 매일 비슷한 부담이 되었더라고요. 성장하고 적응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발전하는 선순환이 아니라 그냥 참고 버티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실수는 분명한 신호였던 통증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에게 달리기는 분명히 휴식이었어요. 스포츠 연구가들이 말하는 능동적 휴식이었죠. 뛰고 나면 개운했고 스트레스도 풀렸습니다. 오늘도 뛰었다는 만족감이 마음의 정화를 시켜줬었고요. 그런데 이 한 달의 러닝은 표현하자면 통증으로 남았습니다. 열흘간 기록을 끊어서 보면 마지막 열흘은 하루 5km를 간신 채우는 정도로만 달렸어요. 무릎과 발목이 아파서 더 길게는 못 뛰겠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장은 훈련할 때가 아니라 회복할 때 일어난다. 그리고 수많은 운동 코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훈련을 빼먹어서 다치는 게 아니라 휴식을 빼먹어서 다친다고 말이죠. 실제로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 보니까 뛰지 않아도 출퇴근 지하철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나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걸으면 왼쪽 무릎 앞쪽이 특히 너무 아팠습니다. 분명히 아픈데 그런데 여기서 멈추기에는 또 너무 아까웠어요. 갑작스럽게 끌어다 쓴 체력과 오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무릎과 발목으로 청구서가 날아온 거죠. 세 번째 실수는 다이어트 부분입니다. 이건 복귀를 했을 때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솔직히 이 정도 운동을 하는데 다이어트가 당연히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식단을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나게 뛰고 집에 와서 맥주 한잔 하는 것도 딱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했던 방법은 특히 다이어트 측면으로는 30일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는 방법이었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식단이 없으면 몸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그렇게 뛰고 나서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래 라는 허무함이 남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만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10K 이상을 뛰는 건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연례 행사였고요. 달리고 나면 여기저기 통증이 있었고 특히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물집이 항상 잡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야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10K를 뛰더라도 거리에 대한 부담은 없어졌어요. 내년에 하프 마라톤 시합을 나가려고 하는데 DNF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허리가 조금 얇아졌습니다. 달리기를 매일 하니까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더라고요. 장이 건강한 편은 아닌데 어떤 건강보조식품보다도 확실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바지를 32인치 정도로 입는데 지금은 31인치 정도도 조금 여유가 있게 입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러닝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하다 보니까 가장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을 했었고 그동안 제가 해오던 것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12월에는 이렇게 정리된 시간을 러닝 대신에 책도 보고 러닝 공부도 하고 있어요. 24시간을 항상 바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은 틈이 생긴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 삶을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바꿀 정도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고민을 좀 더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잘해보자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달릴 수 있는 걸까? 12월에는 휴식을 많이 가지면서 이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일 같은 러닝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정말 편하게 숨 차지 않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슬로우 조깅으로 달리고 대신 일주일에 딱 하루는 조금 더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옵션이 아니라 루틴한 일정으로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일도 내년에도 즐기면서 달릴 수 있는 건강한 몸 만들기를 목표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라디오스타에서 김동현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수 생활할 때 시합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았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시합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훈련을 즐겁게 했고 거기에 집중했다. 시합의 결과는 그동안 내가 살면서 운동해온 것에 대한 결과다. 저도 당장 욕심을 부려서 빠르게 내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매일 훈련을 한다는 생각으로 달리고 휴식을 하고 이 방법들을 반복하면서 내년 마라톤 대회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성취해보고 싶습니다. 내년 2월 21일에 동계 국제 마라톤 대회를 신청을 해두었는데요. 지금 목표는 50분 안으로 10K를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러닝 유튜버 분들이 추천하는 훈련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적용해서 1월부터 6주 정도 기간을 두고 훈련을 해보려고 해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후회 섞인 푸념만 한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러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인데요. 러닝을 꾸준히 하면 첫 번째 효과로 나에 대한 신뢰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이나 혹은 모두 마치고 나서 5km 정도를 달려주면 내 안에 내가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쌓이면 정서가 바뀌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정서적 환기가 되면서 스스로 칭찬하면서 뿌듯하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체력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겠죠. 일터에서나 가족 구성원 안에서나 내 역할은 항상 있습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해내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조승현 작가님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30대 중반 이후부터 가장 중요한 자기 개발은 체력 유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40대 초입에서 느끼는 건 30대 때와 다르게 체력 유지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30대 때 어제만큼 운동을 하면 체력 유지가 됐었는데 40대가 되고 보니 어제보다 더 운동을 해야 체력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 안에 방법이 매우 중요하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저는 러닝으로 선택을 했고 올해부터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달리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될 거고 루틴이 되면 건강과 체력도 자연스럽게 유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달리기를 달리기만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모든 방식을 종합한 살아가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26년의 멋진 러너를 목표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